자전거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 어떤 자전거를 사야 하나 고민이시죠? 건강에도 좋고 취미로도 좋다고 해서 자전거를 타기로 결심은 했는데 어떤 자전거가 나한테 어울리는지 잘 몰라서 고민이시죠? 하이브리드다, 로드다, MTB다 종류도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라서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풀어드리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내게 맞는 자전거를 구매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자전거의 종류별 장단점은 뭔지, 처음 시작하는데 가격대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초보 라이더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게 맞는 입문용 자전거 추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전거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이륜 김박사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자전거를 탄 지 15년쯤 됐는데요. 그동안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 자전거 얼마예요?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받은 질문은 바로 오늘의 주제인 자전거를 타볼까 하는데 어떤 자전거가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전거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크게 생활자전거, 하이브리드, 로드바이크, MTB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떤 자전거를 탈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자전거라는 물건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번 쓰고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고 새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출퇴근용으로 탈 건지, 주말에 동호회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탈 건지, 아니면 동네 마실용인지, 자전거 여행을 염두에 두고 구매를 하는 건지, 자전거를 타는 목적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목적에 따라 골라야 하는 자전거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나한테 맞는 자전거는 어떤 자전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활 자전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자전거죠. 옛날에는 신분을 구독하면 공짜로 주기도 했습니다. 한강공원에 가면 대여소에서 빌려주는 자전거가 있죠. 그게 바로 생활 자전거입니다. 편하고 저렴해서 동네에서 타거나 회사가 가깝다면 출퇴근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생활 자전거는 중국산 저가형 모델이 많아서 무겁고 속도가 나지 않는 편입니다. 오르막이라도 만나면 내려서 끌고 가야 하는 경우도 많죠. 조금만 오래 타도 엉덩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런 단점에 비해서 생활 자전거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1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면 마음에 드는 제품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주로 마실용이나 출퇴근용으로만 쓸 거야. 이런 목적이라면 생활 자전거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겁고 속도가 느려서 사고 나서 후회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된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유 자전거를 타보는 겁니다. 서울에는 따릉이가 있죠. 따릉이가 바로 생활 자전거입니다. 내가 사는 곳에 공유 자전거가 있다면 시험 삼아 몇 번 타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정도면 장보러 가거나 출퇴근 용도로 괜찮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그때 사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야, 이걸로는 뭔가 부족해. 이보다는 좀 더 좋은 자전거가 필요해.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처음부터 하이브리드나 로드 자전거 또는 MTB로 시작하는 게 좋겠죠. 나는 생활 자전거로 만족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분들은 공유 자전거를 미리 타보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내게 맞지도 않은 자전거를 사느라 돈은 돈대로 쓰고 타지도 않을 자전거를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두 번째 자전거 유행은 입문용으로 가장 무난하다고 말하는 하이브리드 자전거입니다. 말 그대로 산악 자전거와 로드 자전거의 장점을 합쳐 놓은 건데요. 속도도 어느 정도 나고 자세도 편해서 생활 자전거를 타다가 하이브리드를 타면 괜찮네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괜찮다는 느낌은 생활 자전거와 비교했을 때 받는 느낌이고 앞으로 알아볼 로드바이크나 MTB와 비교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이브리드의 장점이 바로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산에 가기에는 튼튼함이나 안전성 측면에서 MTB보다 부족하고 도로에서 달리자니 로드보다 속도가 느려서 아주 애매해지는 자전거가 바로 하이브리드입니다. 가격대는
10만 원에서 20만 원대도 있지만 대체로 30만 원 정도 주셔야 합니다. 괜찮은 모델은 70만 원대까지도 생각하셔야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이브리드를 살 경우에는 6, 70만 원대의 고가 자전거는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를 타다가 MTB나 로드로 넘어가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너무 비싼 걸 샀다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이브리드를 골랐다가 나중에 로드나 MTB로 넘어가는 분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속도가 좀 더 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로드 자전거로 가고, 산에 들어가 임도를 타고 싶은데 하이브리드로는 왠지 불안하다 그런 분들은 MTB로 넘어가곤 합니다. 세 번째는 로드 자전거입니다. 뭐니 해도 로드의 생명은 속도죠.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는데 로드 여신이 추월해서 지나갑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불꽃 페달링으로 쫓아가 보지만 오히려 거리는 점점 더 벌어지죠. 이번에는 로드를 탄 어르신이 추월해 지나갑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서 감히 따라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모처럼 기분 좋게 운동하러 나왔다가 자존심이 상했다면 이런 분들은 로드 자전거를 사야 합니다. 로드는 빠르게 달리기 위해 태어난 자전거입니다. 가벼운 프레임에 얇은 타이어,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드롭바, 이 모든 부품과 장비가 고속 주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니 장거리를 타도 피로도가 낮습니다. 여러 명이 그룹을 지어서 시속 30km 이상으로 빠르게 달리면 자전거가 대단한 물건이구나 이런 감동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단점이라면 비싸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입문용이라고 해도 7, 80만 원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자전거 이쁘고 마음에 드네 하는 생각에 가격표를 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0이 하나 더 있을 겁니다. 로드 자전거의 또 다른 단점은 타이어가 얇다 보니 펑크의 위험이 있고 빗길에서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로드의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로드는 공기 저항을 줄여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타는데 이 자세가 초보자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겠지만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든 상태에서 장시간 타면 목 근육에 피로가 쌓이게 되고 경직됩니다. 심하면 목 디스크로 발전할 수도 있으니까 라이딩 전후에는 물론이고 라이딩 중에도 목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악자전거 MTB입니다. MTB의 가장 큰 장점은 편안함입니다. 로드처럼 허리를 안 숙여도 되니 오래 타도 목이나 허리에 부담이 적습니다. 튼튼하고 충격 흡수 장치가 있어서 비포장도로나 산길에서 타기 좋은 자전거가 바로 MTB입니다. 요즘에는 배우기가 편하고 균형 잡기도 쉬워서 포장도로에서 타는 라이더들도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산에는 한 번도 가지 않고 출퇴근 용도로만 MTB를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무겁고 속도가 잘 안 탑니다. 타이어의 폭도 넓고 두꺼운 걸 쓰는데요. 흙길이나 험난한 지형에서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접지면이 넓고 트레드 패턴이 깊은 타이어를 씁니다. 이렇게 되면 타이어의 구름 저항이 커져서 속도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느린 속도를 못 견뎌서 MTB를 팔고 로드로 넘어오는 라이더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는 떨어져도 난 편안한 게 최고다. 그런 분이라면 MTB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대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면 입문용으로 충분합니다. MTB도 가볍고 내구성이 좋은 브랜드 프레임이나 최고급 부품으로 꾸미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그런데 로드든 MTB든 입문자가 처음부터 고가의 최상급 브랜드를 구입하는 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입문용으로 충분히 즐기시다가 자전거가 내게 맞는 스포츠라는 확신이 들고 어느 정도 체력과 실력이 늘면 그때 가서 기변을 고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몇 번 타지도 않았는데 라이딩에 흥미를 잃어버리면 수백만 원씩 투자한 게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무리하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내게 맞는 입문용 자전거 추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동네 마실용이나 가까운 거리에 출퇴근용으로 부담 없이 타고 싶다면 10만 원에서 20만 원대의 생활 자전거가 좋습니다. 로드와 MTB의 장점을 두루 갖춘 무난한 자전거를 찾는다면 하이브리드 자전거가 제격입니다. 다만 하이브리드는
로드보다 속도가 떨어지고 튼튼함이나 안전성 면에서 MTB보다 떨어진다는 점 잊지 마셔야 합니다. 가격대는 30만 원에서 70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속도와 장거리를 좋아하신다면 누가 뭐래도 로드를 타셔야 합니다. 가격대는 입문용이라도 70에서 80만 원은 주셔야 하는데요. 고가의 브랜드는 1000만 원이 넘는 자전거도 즐비합니다. 마지막으로 모험과 레저, 산악주행이 목표라면 MTB가 답입니다. 자세가 편안하고 타기도 쉬워서 도로에서도 많이 타는 자전거가 MTB죠. 가격대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대로 입문용 자전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목적과 예산에 맞게 고르시면 되는데요. 다만 너무 저렴한 자전거를 사면 무겁고 속도가 안 나서 자전거의 참맛을 즐기기도 전에 실증을 느낄 수 있으니까 너무 저렴한 자전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전거를 사라. 살아있는 한 후회하는 일은 없다. 내게 어울리는 좋은 자전거를 구매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고 즐거워지길 바랍니다. 두 바퀴로 행복한 세상을 여는 자전거 세상입니다. 고맙습니다.